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딸을 키우는 50대 엄마입니다. 저희가 아이를 좀 늦게 가졌어요. 저는 40대 초반에 남편은 50대 초반에 얻은 귀한 외동딸이에요. 저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과정 받느라 아이 낳는 거 미뤘거든요. 그러다 난임 진단받고 시험관에 몇 번씩 해서 겨우 나왔어요. 그렇게 생긴 애였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엄마가 체력이 달려서 못 놀아준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악착같이 애랑 놀아줬어요. 물질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건 다 해주려고 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딸한테는 부족한 게 있었나 봐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새치염색을 왜 안 했냐, 엄마는 왜 더 주름살이 많아졌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요즘 외모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나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인가 학교에 부모님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애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가 나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싫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애한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이한테 항상 미안한 부모가 되네요. 아이 낳는 거 미루지 말걸 요즘엔 계속 그런 후회만 드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 보여주기 싫으니까 오지 마라. 맞아. 나이든 엄마의 고민. 네. 저도 나이든 아빠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하얀데 네. 이게 염색을 꼬박꼬박 하는 이유가 방송 때문에도 있지만 우리 애하고 좀 정말 그런 마음을. 그 있죠. 당연히 있죠. 이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네.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철없이 한 말이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 대해 찌르면 그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얼마나 마음 들였을까. 그런데 그 마음 들이고 공 들였던 나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그 금쪽이가 나를 향해서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게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야, 이거 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늦게 아이 낳는 엄마들 많잖아요. 맞아요. 늦맘 혹은 뭐 늦바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늦게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 다들 공감하실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찍 낳은 엄마들 중에도 뚱뚱한 엄마도 그 얘기 많이 듣고요. 안 꾸미는 엄마들 그 얘기 많이 듣고요. 맞아. 속상한 엄마들 진짜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풀어간다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이 35세 이상 고령이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고령은 아니지. 고령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네. 약간 35세 이상이라고 그래요. 자, 늦게나 더 이쁜 내 자식, 나이 많은 엄마라 미안해 라는 사연인데 첫 번째 솔루션은요?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미안해 말고 당당하게 응하라. 당당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건 아마 많은 부모님들에게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마음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들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개 우리가 35세 이후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제 늦둥이다, 약간 노산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기본적으로 35세 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젊은 엄마들이 또 있어요. 학교 가보면 이상하게 나만 나이 들어 있고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왕언니라 너무 좋죠. 밥값도 물론 내야 되지만 그 아이한테는 엄마 나이 먹는 게 엄마가 학교에서 짱인 줄 알고 근데 애가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나면 애들이 세상에 눈 뜹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불만도 생겨나고 동시에 이때가 아이들의 자아가 많이 커지긴 할 텐데 이때 어쨌든 늦게 아이를 낳은 부모, 우리가 늦부모 이렇게 부르는데요. 늦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외모가 나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체력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아이들 달리기 할 때 넘어지는 거는 늦아빠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아빠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하지만 엄마들은 1년에 369로 굉장히 많이 모여요. 엄마들 모임, 학부모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가서 보면 약간 내가 나이가 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자존감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늦게 낳아서 아이 키우는 분들 중에는 어떤 얘기 하시냐면 내가 괜히 늦게 결혼해서 내가 괜히 늦게 아이 낳아서 괜히 내 아이에게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늙은 엄마라서 미안하다, 늙은 아빠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고민은 사실 우리가 부모가 다 똑같이 고민 있다 하더라도 남다른 고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랑 10살씩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학부모 모임에서도 이렇게 담임 선생님한테 건의해야 될 그 어려운 건의 사항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왕 언니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괜히 총대 매게 된다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때만 왕 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사연자가 나이 많은 엄마라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올드맘, 뭐 늦맘일수록 유독 아이에게 좀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미안해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 놀랍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야기고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엄마들의 죄책감은 나이와 무관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도 mom guilt라는 게 있어서 엄마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는구나. 또 나이를 또 막론하는구나. 마치 우리가 죄책감이 나이와 상관없는 것처럼 엄마들의 죄책감도 마찬가지인데 동시에 이 얘기는 좋은 엄마가 되는데도 나이가 상관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외국에서 나이 든 엄마들에게 어떤 특성이 있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 이런 연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재미있는 건 늦게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운 결과를 봤더니 실제 어떤 결과가 있냐면 네. 나이가 많은 엄마들, 일명 올드맘들이 키운 아이들이 키도 더 크고 대학 진학률도 더 높고 시험도 더 잘 보더라. 그래요? 이런 연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런 애들도 그런 거 있어요. 아니죠? 네. 순간 놀랐네. 그런데 실제 이런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아이를 늦게 낳아서 늦게 키운다 하더라도 무작정 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미안해할 것만은 아니구나. 왜? 우리는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보기에는 단점만 보이니까 아이한테 자꾸 미안한 거거든. 미안한 감정이 네. 드는 거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네.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아이가 엄마 학교 오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엄마의 입장에서 들었다 치면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고 한면 내 자신에게 막 성질도 나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럼 우리가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 앞에서 당당해지지 않으면 아이 앞에서 죄책감을 자꾸 느끼고 미안하다 말하시면 나중엔 이 아이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볼모를 잡게 될 거예요. 이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계속 미안하다 그러면 그 안쪽에 진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안할 것 같으면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엄마 늙어서 싫어. 아빠 너무 늙었어. 학교 오지 마. 그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도 네가 별로야. 바로 나도 네가 별로야. 정말요?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너를 낳고 그다음에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네가 볼 때 엄마가 못 낳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한 엄마고 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텐데 이런 최선을 다하는 내가 별로라면 나도 네가 별로야. 그래 오케이 오지 말라고 나도 안 가. 다른 엄마들 다 올 텐데 넌 엄마 없이 그냥 가는 걸 텐데 네가 결정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나도 네가 별로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스스로가 엄마가 꼭 필요하고 엄마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 와. 나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나는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던 건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의 다짐이었어. 그리고 넌 어떤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태어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자부할 만해. 그러니 내가 부끄러워? 그럼 나중에 나도 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나중에 생각 다시 하고 다시 얘기해. 라고 전 꼭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